안녕하십니까. 글로벌 A 포커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관내 학교 10곳 중 8곳은 질 낮은 3등급 소고기를 학교 급식 식재료에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해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은 서울 관내 학교 741곳 중 603곳은 급식 식재료 활용 목적으로 3등급 한우와 유구를 구매했습니다. 한우 2등급과 3등급 간의 격차는 부위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1kg당 최대 15,900원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3등급 소고기 구매 물량은 43만 kg으로 전체 소고기 구매 물량의 50%가 넘는 규모이고 서울시 관내 학교는 소고기를 급식 식재료로 쓸 때 절반 이상을 3등급 소고기로 쓴다는 뜻이 됩니다. 센터는 일부 학교들이 아직도 3등급 소고기 구매를 고수하는 이유로 식재료비 부족 우려 때문이라며 앞으로 2등급 가격을 조금 낮춰 2개월 정도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손실 여부를 보면서 3등급 소고기 폐지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중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령은 25.4세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청년 삶의 질 재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청년층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고서는 청년층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파악을 위해 생활 만족도에 따라 소득과 자산, 성별, 교육 수준과 혼인 상태, 연령 등에 따른 생활 만족도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남녀별 생활 만족도를 보면 여성이 3.52로 남성에 비해 조금 높았고 연령의 경우 15세에서 19세가 3.52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다가 일정 연령이 지난 후 다시 높아지는 U자형을 띄었습니다. 학력별로 고졸 이하 구간 청년층 생활 만족도가 3.34로 가장 낮았고 중졸 이하 구간과 대졸 이상 구간 청년의 생활 만족도가 3.59로 높았습니다. 전문대졸 이하 구간은 3.49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생활 만족도 결정 요인도 조사했는데요.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고 또한 미혼보다 기혼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2020학년도 대입 진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 진학 정보가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대입 진로 진학 설명과 1대1 개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설명회는 두 차례 진행하는데 남부는 6월 18일 수원 유스호스텔에서 북부는 6월 24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인근 미인가 대한교육기관이나 시군별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1대1 개별 맞춤형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성적 참고 자료와 희망대학, 학과 사전 조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7월 도내 모든 유치원이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를 의무 사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2017년 제정된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유아를 선발할 때 유아교육법 제19조 2항에 따라 처음 학교로를 사용하도록 명시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도내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사립유치원도 2020학년에는 처음 학교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 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원장 처우 개선비와 학급 운영비,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올해 도내 국공립 유치원 264개는 모두 처음 학교로에 참여했지만 사립유치원은 전체 107개 중 43.9%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는데요.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참여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입법 예고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충북 청소년 4명 중 1명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의 충북 청소년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 11,783명 중
지난해 2학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3%인 5,804명인데요. 이 중 지난해 시간당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학생이 26.6%나 됐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도 49.4%에 달했고,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모르는 청소년도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고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도 92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조사 대상자 중 노동 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2.4%였고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7.2%였습니다. 전북 전주의 사립학교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에 53억 원대 사학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와 사무국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검찰은 학원 설립자의 2딸과 현직 교사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는 학교 자금 13억 8천만 원과 재단 자금 39억 3천만 원 등 총 5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 사무국장 B씨는 A의 지시로 학교 자금 횡령에 적극 개입했고 A씨의 딸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씨는 교장과 교감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 일당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될 교육복지비 명목의 1억 3천만 원을 횡령하고 학생들이 먹을 급식용 쌀도 빼돌린 후 떡을 만들어 교직원들과 함께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교장과 교감 승진 과정에서도 학원 설립자 A씨는 교장, 교감 승진 대상 6명으로부터 1인당 2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싱가포르 학교인 ACS 국제학교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제출한 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보완과 질의응답을 거쳐 지난 27일 최종 심의 후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이번 불승인 결정에는 총 8개의 심의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립 자격을 비롯해 설립 목적과 학사 운영 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 모집 계획과 학교 설립 경비 조달 계획, 개교로부터 3년 동안의 재정 운영 계획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됐고 특히 법인의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부적합 판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ACS 국제학교의 자본금은 1천만 원에 불과하고 모 기업인 GIS의 자본금도 12억 원으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 초등학생 등굣길을 지키는 워킹 스쿨버스가 6월 3일부터 운영됩니다. 워킹 스쿨버스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로 학부모 자원봉사자와 교통안전 지도사 등 40여 명이 통학을 하는 아이들을 도보로 같이 이동하면서 보호하는 것인데요. 화성시는 이를 위해 교통안전 지도사 25명을 채용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 어린이 보행안전 대처법 등 교통안전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왕배초등학교와 동탄중앙초등학교, 병점초등학교와 기안초등학교 등 13개 초등학교로 약 4,300여 명의 학생이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기증받은 악기를 수리 조율해 청소년들에게 재기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서울 시민학생 악기 나눔 사업을 통해 악기를 기증받았는데요. 이 중 18종 91점의 악기를 수리해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47명과 기관에 1차로 악기를 재기증합니다. 오는 6월 1일에는 낙원상가 일대에서 악기 나눔의 날 행사를 열고 일반 시민들의 악기 기증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고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가수 전인권 씨 등이 참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악기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악기 수혜를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계속 기증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한 교육시민단체가 광주 예술고의 일부 전공 교과 강사가 사설학원 강사로 채워지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 예고가 제출한 2018년에서 2019년 전공 교과 강사별 상세 이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공 교과 강사 255명 중 28명이 미술과 음악, 무용 분야의 사설학원 강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 측은 전공 교과 강사가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법규 위반도 아니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실기지도 관리라는 순기능과는 달리 사설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벌 없는 사회는 광주시 교육청에는 전공 교과 강사를 채용할 때 합리적인 수준의 인력풀을 확보해 전문 교과 강사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광주 예술고에는 진로와 진학에 균형 잡힌 교육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관내 전체 중고교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 계획을 기존 2021년에서 2년가량 앞당깁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시교육청에 따르면 연내 지역의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갖출 계획이고 앞서 교육청은 관내 초등 특수학교 전체 학급과 중고교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한 보건실 등의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2월 말에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설치 방식은 초등학교의 설치 방식과 동일한 임대 형식으로 추진하고 대상은 중학교 135교, 고등학교 124교, 각종 학교 4교, 모두 522교에 14,700실입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내에 다목적 강당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의 대청소를 벌이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관련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담아 시의회 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30년 국제연극제 개최 등 연극 특화 도시인 경남 거창군에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거창교육청은 내년 개교하는 신설공립연극고등학교에 대한 교명 선호도 조사를 5월 28일에서 6월 4일까지 거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청은 선호도 조사를 한 후에 6월 중 교명자문위원회에서 3개 후보 교명을 선정한 후 유관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 1개 교명을 확정하고 교명은 12월 중 경남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공포 시행됩니다. 내년 3월 1일 문을 여는 연극고등학교는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한 옛 위천중학교터에 개교할 예정이고 기숙사를 포함해 학년당 2학급씩 모두 6학급 규모로 학생 수는 총 90명입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아동의 안전 여부도 동시에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인데요. 경기도는 다음 달 10일에서 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통장과 이장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16만 8천여 명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 복지 담당자가 가정을 다시 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아울러 도는 보건복지부 이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 만 18세 미만 위기 예측 아동 약 4천 명을 선별해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6월까지 가정 방문을 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별로 양육 환경을 파악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교 10곳 중 4곳 가까이에서 성평등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중학교 진로교사와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729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운영 실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조사 결과 학교의 37.4%, 센터의 79.2%가 성평등한 진로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차별적 언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자가 무슨 네일 아티스트를 하냐와 남고 직업체험에 간호사를 배치하면 어떻게 하냐, 여자는 예뻐야 하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등이 있었는데요. 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로 학교와 센터 모두 교재와 매뉴얼 부족을 꼽은 만큼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커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